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젯밤 이 미국 시장이 그저께 한 주 휴무 후에 열리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정규장은 아쉽게도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걸 대비 마이너스 0.47%가량 낙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전걸 대비 0.29%가량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의 하락이 연달아 이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장 브리핑을 받아보셨겠지만 이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인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다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동시호가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좀 순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동시호가에 들어왔던 이 저가 매수 금액이 어제만큼 크진 않았지만 이 들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그제 이제 마틴 루터 킹 추모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네. 어제 밤부터 다시 개장을 했는데 이 로블록스와 골드만삭스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면서 혼조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이 국내 시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사실 그렇게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 않고 있지만 기저효과가 있고요.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발생했고 이 11% 상승한 부분이 나스닥의 강보합 마감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쉽게도 이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 발표라는 오명을 안고 강하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를 마이너스 1%가량 하락하게 만든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아마 이 영향을 받아서 혼조 마감한 것을 평가를 하고요. 최근 2주간 이 시장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반도체, 운수장비, 금융업 측면에서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었고요. 일부 자금 코스닥의 성장주로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정규장 내내 매도세로 일관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외인은 오후장 넘어서까지는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다시 담아가는 모습 그리고 동시호가 이후에 순매수로 전환해 준 것까지는 고맙지만 결국 그들은 고점에 팔고서 저점에 다시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의 좀 어닝 쇼크 때문에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팀장의 관심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관심 섹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수급을 이용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장 좀 특징 섹터를 확인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약세를 보인 금융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의 다시 아쉬운 실적 발표 때문에 외인과 기관에 좀 매도세가 출회되었는데요. 다행히도 뭐 큰 물량이나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었고 정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금융주를 관심 있게 보시던 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매도세가 그친 순간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섹터인데요. 많습니다. 뭐 항공, 화장품, 엔터 등등이 있는데 섹터가 많은 만큼 뉴스도 많았습니다. 우선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는 뉴스, 그리고 그 해외여행 중에서도 일본이나 베트남과 같은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면서 LCC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가 아무래도 한 30일 정도로 좀 판단된다는 전망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해외 콘서트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엔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인터넷, AI 섹터가 꾸준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에 대한 뉴스 많이 나왔죠. CES 2023도 있고, MS도 있고, 삼성전자의 투자 뉴스도 있지만 오늘 시장은 KT가 진행한 것 같습니다.
KT에서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T와 관련 지분이 있거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에는 서울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추진한다는 소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올해 AI 메타버스 섹터에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전반적인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NFT와 관련이 있는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의 일환으로 중국이 2023년 새해 새로운 판호를 발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골라왔는데요.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기업 개요를 좀 소개를 드리면 동사는 뷰티 제품들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유통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사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요. 이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해서는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고 그 이유는 단순 화장품 유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인터넷 관련주로도 또 동반수를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간중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받긴 했지만 사실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종목도 있고요. 실제로 적자 전환이 돼버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해당 종목은 2021년에 강한 실적 향상을 보여준 이후에 작년 2022년 연간 실적도 그에 버금가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2년 6월 상장한 이후에 이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11월 이후에 매점을 잡고 상승 중인데요. 가장 강한 변동성과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투자분들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어제 오늘 부각된 리오프닝과 AI에 대한 동반수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초 이후에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부를 다지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맥점을 잡는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이고 특히 외인의 순매수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당 매점을 이 외인과 기관이 만들었으니까 이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도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1,500원 이하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 단기 1차 목표가는 13,000원을 잡고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팀장님께서 오늘의 특징 섹터로 금융과 게임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와 요즘 아주 핫한 AI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청담 글로벌, 이번 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청담 글로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이렌텍인데요. 이렌텍. 동사는 휴대폰 부품인 배터리팩, 케이스, 충전기를 생산해서 글로벌 업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관련 주인데요. 그러나 이 종목이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전자 부품의 대부분을 삼성전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에 또 소규모 부품을 이렌텍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이렌텍의 실적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삼성전자에서 AR 안경의 개발에 대한 포부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렌텍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정말 실적이 매년 꾸준히 향상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렌텍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다른 종목들은 11월에 매점을 잡고 있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있던 이 종목이 어제를 기점으로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수급을 확인한 결과 역시 외인과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개월 연속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기관의 순매수가 특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나 AI 관련 종목들이 사실 바닥 대비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지막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눌림목 공략을 할 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면은 제2의 메타버스 AI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트레이딩에 실패하시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언제든지 수익 청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3,6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2,800원,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상승 유망주로 이렌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월 이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9%대의 매우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고요. 네. 내일 밤에는 로블록스의 버금가는 성장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나 게임주처럼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외인과 기관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차익실현을 하되 시장을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장 막판에 챙겨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액은 크지 않고요. 외인의 경우는 사실 뭐 매도를 했나? 라고 좀 갸우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코스닥은 순매도로 마감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매도세를 보여주다가도 오후장이 줄이고 심지어 동시효과에는 순매수세로 전환되는 등 이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 운수 장비를 매수하다가 그 주변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돌아갔다가 사실 뭐 시장이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피로도가 보이자 골고루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을 피해서 2023년 유망 섹터는 다시 매수하면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는 이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굉장히 야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스스로 종목 발굴이 가능하시고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핑크추 앵커님께서 진행하시는 뉴스 프라임 시간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팀장님께서 또 제 개인 SNS 주소까지도 알고 계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거래일 이틀 남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남아있으니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